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 체조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시작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목은 우운의 심리학입니다. 우운의 심리학. 자, 저자가 이제 유민지 작가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우운이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생에서 운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지만 책들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주역이 있죠. 8개, 주역 64개. 이 어려운 말을 쓰다 보니까 책들이 참 딱딱하고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책은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재미가 있어요. 술술 읽혀요. 그래서 그래도 평소에 내가 인생의 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이라고 하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먼저, 운에도요, 운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운의 우선순위. 이게 뭐냐면요. 자, 평소에 생활하면서 할 일이 아주 많잖아요. 또 이제 이리저리 꼬이는 일도 많을 거고요. 그럼 이제 운이 좋기 위한 운의 우선순위는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생각하자. 이게 바로 운의 우선순위가 돼요. 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동강 들으신다고 책상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TV 드라마도 봐야 되고, 또는, 스마트폰, 검색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한 가지 떠올리고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운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요. 대운입니다. 대운. 자, 대운하게 되면 과연 내 인생에 큰 운세, 대운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기는 대개 사람들은요, 10년마다 큰 운세가 찾아온대요. 대운이 찾아온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대운을 붙잡으면 크게 쏘는 건데 운을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 오는 것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대운을 잡는 것을 이 교운기라고 해요. 교운기다. 운을 교체한다. 운을 교체하는 이런 교운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운이 오기 전에 1년, 2년 정도 뭔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런 징조가 대운의 소식입니다. 이런 쪽을 들어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이 대운이 찾아오는 징조 한 1년, 2년 뒤의 변화가 무엇이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신체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의 변화예요. 세 번째는 환경의 변화이다.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에도 이 대운이 오는 징조가 되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신체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일단, 얼굴. 대운이 올 조짐은요.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얼굴빛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항상 좋은 생각, 항상 긍정적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 정신의 변화가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로 태도나 습관입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나쁜 태도,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태도, 좋은 습관으로요. 예. 아주 좋은 조짐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 환경은요, 이 인간관계,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인간관계에서 막 얽매는데 이것이 자꾸 교체가 되고 바뀌면서 이제는 사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큰 대원의 조짐이 생긴다. 여러분들도 원래 학기운을 만들어야 되겠죠. 학기운입니다. 예.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월급빛으로 공부하시고요. 또 공부 습관, 좋은 태도로 하시게 되면 시험은 합격합니다. 비록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합격 후에 이제 환경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보다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또 운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만큼은 또 열심히 잘해서 장소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대운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자, 운에 대한 책을 잠시 소개해 드렸고 오늘 진도를 볼까요? 자,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자, 오늘 책을 보시면 정책인데요. 교재는 158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 자, 교재 보시면 먼저 네모 1번 의, X 보지 마세요. 버리세요. 네모 2번 목표, X 버리시고요. 3번 내용, X 버립니다.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네모 4번이 중요하죠.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 자,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1번 임대료 규제 정책. 한 장 넘겨서요. 그리고 2번에 있죠. 임대료 보조. 또 한 장 넘겨서 162페이지요. 그리고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세 가지가 매년마다 꼭꼭 출제가 돼요. 충분히 두 문제까지도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1번 임대료 규제부터 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는 파트가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1월달 내드렸던 기출표죠, 기출표. 기출표를 보시면 대충 그 경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출표 앞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3장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정책이 나오고요. 자, 목차 2번 내려가서 부동산 정책 중에서 5번째죠. 5번째 줄 보시면 둘, 넷, 6번째 줄입니다. 6번째 줄을 보시면 까만 세모 주택정책 종합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와, 엄청 많네요. 무려 11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임대료 규제가요. 7회, 8회, 추가시험 20회, 21회 5번 출제되었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요. 또 6번 나왔죠. 동그라미가 6개. 다음에 임대료 보조가 총 4번 나왔고요. 4번 나왔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3번 나왔죠. 다음에 한 줄 내려가서요.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가 많이 나왔네요. 무려 10번. 10번 나왔고요. 그리고 조세정책이 엄청 나왔죠. 가장 많이 나왔네요. 무려 18번요. 자, 이런 파트를 전부 다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9페이지 1번 임대료 규제정책은 몇 번 나왔다? 5번 나왔죠. 5번. 자, 임대료 규제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먼저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먼저 임대료 규제가 나오고 또 같은 말로 분양가 규제다.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랑 분양가 규제는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결국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화살표 되어 있죠. 바로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오른쪽에 몇 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 바로 밑에는요, 공란, 비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따라 그려줍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돼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원리에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야, 니네 임대료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이렇게 많이 받지 말고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래요. 이렇게 규제합니다. 그러면 결국 임대는요, 이만큼 받을 거를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임대료 규제는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 낮게 설정,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입니다. 그래서 낮게 설정합니다. 그럼 정반대로 높게 설정하면 어떻게 되죠? 높게 이렇게. 자, 이렇게 높게 설정하면 현재 임대료도 비싼데 정부가 더 높게 설정하면 규제 하나만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높게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임대료 규제는요, 낮게 설정할 때이고 높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공급자가 임대인이죠. 다음에 수요자는 임차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효과, 다음에 임차인의 입장. 여기다가 괄호가 한 개 더 있죠. 세 번째가 뭐지? 국가. 국가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중요하니까 네모가 되어 있네. 중요합니다. 네모를 몇 보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낮게 설정하게 되면, 자, 임대인은 적게 받으니까 이만큼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왜? 줄이겠죠. 그래서 공급은요. 자, 공급은 어디? 요즘이다. 공급은 이만큼 부족합니다. 공급 부족. 그래서 여기다가 공급 부족 꼭 기합니다.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입니다. 또 네모되어 있죠. 중요합니다. 얘가 뭐냐? 자, 임차인은요, 임대료가 싸요.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임대료가 싸니까 서로 들으려고 해요. 따라서 그것만큼, 자, 임차인이 많다. 이만큼 수요가 넘치죠.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생각 없어. 아주 반사적으로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공급 부족 초과 수요부터 먼저 떠올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는 이것밖에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손해를 보자.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에 투자를 기피하겠죠. 그래서 자, 투자를 기피합니다. 세 번째, 임대를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임대를 안 하려고 해. 임차인에게 자, 방 빼주세요. 더 이상 임대 안 할래. 재미가 없대. 대신에 우리 아들
공부방으로 바꿀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것만 받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당연히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규제하게 되면 임대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게 전부 다 좋은 게 없습니다. 안 좋아요. 다음에 임차인. 임차인 입장은요, 임대료가 싸니까 서로 몰리잖아요. 초과수요. 초과수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공급은 부족해요. 방이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수요가 많잖아요. 수요가 이따만큼 많다. 방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겨우겨우 자 이렇게 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공급이 부족합니다. 예. 이사가 어렵죠. 이사가 어렵다. 그래서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 저하입니다. 임차는 많은데 방이 없어요. 이동이 저하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 이동이 활발하면 민감하잖아요. 탄력적이 되고.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면 이사가 어려워요. 둔감하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비탄력적입니다. 따라서 이동이 저하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임차인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 번째. 이제 방이 부족한데 어떻게 살펴보니까 방이 있대. 방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이거 받고 임대 안 하겠대. 투자 안 하겠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는 이만큼 쓰고 내가 계약서 이외에 이만큼 웃돈 줄게. 웃돈 거래. 즉 프리미엄 P가 생깁니다. 바로 어떤 시장?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차인의 입장이 되고요. 자, 이제 전체를 묶어서 국가 전체로 보자. 국가 전체. 자, 국가 전체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하면 주로 세금 문제지. 자, 잘 보세요. 자, 이만큼이 뭐죠? 이만큼이 시장 원리, 시장 임대료. 원래 시장 임대료 세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다가 정부가 낮게 설정하죠.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요. 자, 요 선에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는 여기서 거두다가 규제에서 또 세금 거두게 되면 세금이 확 줄어들었네요. 따라서 국가 예금을 선언한다면 바로 세금이 적게 확보가 돼요. 세금이 적게 확보가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집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자, 따로 손가락표 하면서 if, 만약, 임대료 규제를 해지하는 경우, 의문장이 나왔죠. 자, if, 임대료 규제를 해지하는 경우. 자, 얘가 무슨 말이죠? 자, 교재는 없지만은요, 임대료 규제를 해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임대료 규제를 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얘를 싹 풀어버린대요. 규제를 해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일부터 이거 다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대. 규제를 해지하겠대요. 그러면 이것을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죠. 단기와 장기. 그러면서 괄호 메꿔주자. 자, 얘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다가 내일부로 규제를 싹 풀어버린대. 풀어버리면 당장 내일부터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일부터 임대료가 탄력받고 올라갑니다. 내일부터 올라가니까 단기. 따라서 단계는 임대료 상승. 그래서 단계는요 어떻게 적자? 임대료 상승. 내일부터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것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죠. 공급은 어디까지 증가할까? 공급은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어디까지? 균형점까지. 원래점을 찾아올 때까지 공급은 증가하니까 공급 증가는요. 장기죠. 공급은 장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규제를 싹 풀어버리자. 이것을 해제하게 되면요. 내일부터 임대료 상승해 단기. 그것만큼 공급은 늘어난다. 원래점까지 뭐 장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교재는 없지만은요. 아주 꽤 오래전에요. 이런 문제가 그 유명한 사법고시. 사법고시 경작시험에서 이런 질문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임대료 규제를 보았고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이제 책을 보고 정리할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159페이지죠. 159페이지 보시면 괄호 1번 임대료 규제에서 1번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요. 세 번째 줄 색칠 문장을 밑줄하세요. 임대료 규제는 반드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해야 하면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 장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효과. 자, 효과를 보게 되면 기업번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동그라미 그리고 초과 수요 동그라미 나왔죠. 공급 감소 다음에 초과 수요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니은번 내려가세요. 임대 부동산은 밑줄입니다. 질적 저하 밑줄. 질적 저하를 처리하고요. 디귿번 암시장 형성 밑줄. 리을번요. 임차인은 밑줄입니다. 주거 이동이 저하 밑줄. 이동 저하입니다. 4번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때 효과다. 높을 때 동그라미. 높다면 설명드렸죠. 두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요. 임대료 보조를 보기 전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칠판 보게 되면 결국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다른 말로 분양가 상한제죠. 얘들이 원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친 김에 요 그래프 그대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연결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는요. 두 장만 넘겨주면 돼요. 164페이지입니다. 자, 164페이지 보시니까 네모 5번 나오죠. 분양주택 정책에서 1번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아예 화살표하고 하나 적어줄래요? 어떻게? 낮게 설정. 항상 낮게 설정하죠. 낮게 설정부터 출발합니다. 낮게 설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낮게 설정해요. 시중에 아파트 분양가가 시장 원리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너네 마음대로 받지 마. 해서 낮게 분양가를 이렇게만 받아. 얘가 뭐죠?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낮게 설정하니까 아파트 건설에서는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아파트 안 지어요. 공급 부족. 나왔죠? 공급 부족.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싸면요. 수요자는 싸니까 얼마나 좋아요? 초과 수요. 그래서 초과 수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요즘이 무슨 가격이죠? 얘가 바로 분양가 시장 가격이죠. 시장 가격이고 노란 선은요. 정부가 규제했잖아요. 규제 가격입니다. 결국 자,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니까 치열하죠. 분양만, 당첨만 돼버리면, 자, 얼마나 싸게 분양받는 겁니까? 자, 당첨받아서 하루만 딱 자버리면 피가 이만큼 생겨요. 요 갭만큼 뭐라고 부른다? 전매 차익이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 갭만큼 전매 차익이 생겨요. 당첨만 됐다 하면 하룻밤에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억까지요. 로또 당첨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전매 차익이 생긴다. 이것만큼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립니다. 투기 수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원리가 같습니다.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 부족, 초과 수요, 갭만큼 전매 차익이 생기고 투기가 극성을 부린대. 이런 내용들이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164페이지죠. 동그라미 2번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보시면 효과. 기업은 분양가 규제는 밑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 정대 밑줄. 얘가 바로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또 밑줄 하세요. 장기적으로 공급 감소 밑줄. 그러니까 초과 수요, 공급 감소 똑같이 나오는 거지. 디귿번도 밑줄 하세요. 분양가와 시장가의 차이를 발생하는데 얘가 바로 전매 차익이죠. 그것만큼 투기 수요를 유발한다 밑줄 하시고요. 예, 설명 다 들었습니다. 보면 3번 내려가죠. 주택의 분양가 제한 등에서 기업분과 니은분이 있죠. 자, 니은분 집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적용 안 되는 거. 1번, 2번, 3번이죠. 다 필요 없어요. 자, 1번만 집중. 1번만요. 빨간 밑줄 하세요. 빨간 밑줄. 뭡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적용되는데 도시형 주택은 적용 안 된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시형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 여러분이 분명히 공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는 시판 보세요. 분양가 자율화가 이런 말이에요. 요거. 분양가 규제를 싹 해지 풀어버린대. 그러니까 규제를 잘 하다가 내일부터 자율화합니다. 풀어버린대. 얘가 뭡니까? 해지한대. 해지한대. 내일부터 분양가 규제를 자율화 해지시켜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계는 뭐지?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요, 당연히 공급자는요,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어디까지? 시장 원리를 찾아가야 이만큼 공급이 증가된다. 장기.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로 해지와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자율화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아파트 가격 오르고 공급도 이만큼 증가된대. 단기, 장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볼까요? 이제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 또 가면 2번이 있죠. 2번. 자율화의 장점. 자, 자율화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은 전매 차익은 없어지고 투기수도 줄어들겠네요. 니은번 밑줄합니다.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밑줄. 이건 뭐죠? 요거잖아요. 주택 가격 상승. 즉, 단기를 말이에요. 단기를 말하고 또 밑줄합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촉진 밑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증가하더라. 단계는 가격 상승, 장기는 공급 증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같은 그래프 가지고 원리를 비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으니까 이제 오늘 기출문제 확인 학습 보면서 기출문제 지문 한번 확인해 봐요. 기출문제 봅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해서 문제 보게 되면 지문이 꽤 많죠. 그러면 지문 2번, 3번, 4번 3개 묶어주고요. 2번, 3번, 4번이 바로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다 공부했던 겁니다. 2번.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에는, 낮을 때, 보세요. 질적 수는 향상 들렸죠? 질적 저하죠, 저하. 그리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은 활발 들릴지, 주거 이동은 저하. 역시 저하되겠죠. 7회, 8회, 17회 여러 번 나왔고 X지문입니다. 3번요.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서 초과 초과 수요. 초과 수요를 발생을 시킨다. 초과 수요. 21회, 25회, 28회 이 초과 수요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4번요. 분양가 상한제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때 맞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 공급은 공급 부족. 계속해서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적용하지 않는다. 19회 27이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충분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기본서를 봅니다. 기본서를 보게 되면 160페이지. 160페이지 봅니다. 목차 2번요. 임대료 보조금 정책. 보조금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금은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니까 종류가 두 개 나와요.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이다. 이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인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효과를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보조금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봐요. 임대료 보조 효과입니다. 자, 그게 두 가지가 두 가지. 먼저 소비자 보조. 그 다음에 생산자 보조예요. 그러면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뭘 말하죠? 임차인에게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경우요. 임차인 보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보조는요, 바로 주로 이제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LH공사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임대주택을 전담하면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이럴 때 정부가 보조금 주겠대. 얘가 바로 생산자 보조가 돼요. 자, 이럴 때 각각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를 비교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요, 정부가 보조금 주겠대. 임차인한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임차인은요,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겠네. 소득 증가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것만큼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임대료 상승.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그것만큼 또 공급은 증가돼요. 공급은 증가된다. 다음에 공급이 증가되면 앞에서 올랐던 임대료가 더 올라가겠어요? 다시 내려가겠어요? 왜 내려가죠? 공급이 증가되면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다시 임대료 하락입니다. 여기까지 끝. 이렇게 봤을 때 공급부터 딱 선을 꺼주고요. 구분합니다. 공급이 뭐라고 했죠? 장기 효과입니다. 공급은 장기 효과고, 공급 앞에 것이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요, 이 지문에서 지문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말 장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비자 보조는 단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소비자 보조는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묻거든요. 이 자체가 모두가 시험 지문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자 보조는요, 정부가 LH공사에게 보조금 지급한대요. 그러면 자, 이 LH공사가 보조금 받게 되면 보조금 받아요. 보조금 받는 만큼 공급자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하락하죠. 보조금 받는 만큼 생산비가 하락합니다. 이때 생산비는 수요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수요와 관계가 없어요. 얘는요, 공급하고만 관계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감소, 하락이 되면요, 그만큼 공급은 증가되겠지. 생산비는 공급과 관계되니까 장기와 관계되고, 수요, 단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하면요, 단기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어요. 바로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 그것만큼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래서 소비자 보조의 경우, 다음에 생산자 보조의 경우 이렇게 같이 비교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강의노트 보더라도 네모 두개 네모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임대료 보조는 소비자 보조건, 생산자 보조건 장기적으로 네모 공급 증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임대료 보조입니다.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 봤으니까 또 기출문제 지문 보시면서 연습해봐요.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보시면요. 4번까지 풀었죠. 5번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다. 소득 증가 맞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단기는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 증가 나왔죠? 단기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언제 나왔다? 19회 28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대료 보조는요, 뭐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둘 다 공급 증가다. 공급 증가.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어요. 임대료를 규제하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금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공급이 부족한 것보다도 공급이 증가하는 보조금 제도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교재 보시면요. 자, 교재를 보시면 16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먼저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보게 되면 효과. 자, 효과가 두 가지네요. 기업번은 단기적으로 단기. 니은번은요. 장기적으로 장기 효과.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잖아. 그러면 이제 정책에서 단기와 장기 하게 되면요. 단기는 뭐지?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뭐지? 공급을 움직이더라.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도무지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효과는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림이 더 따라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서 그림으로 따라오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필기는 되어 있는데 왼쪽 밑에 여백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세요. 그림만 따라오시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네모를 하나 그려준다. 네모. 얘가요. 사적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적 시장. 그러면 사적 민간시장은 임대료가 비싸. 임대료가 비싸다. 당연하잖아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이 뭡니까? 얘보다는 임대료가 싸겠지. 임대료가 싸다. 사적 시장은 비싸고 임대료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싸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비싼 쪽에서 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이때 이동은요, 매우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매우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자, 활발한 이동은 다른 말로 민감한 이동이죠. 그래서 임산의 수요 탈락성은 탄력적이다. 이러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활발한 이동입니다. 그래서 숫자 넣어볼게요. 만약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1000세대 지었다면, 자, 1000세대 지었다면요. 자, 여기서 1000세대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0세대가 돼요. 1000세대. 그래서 공공임대를 짓는 만큼 빠져나간다.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장은 대개 사적 시장 인도가 높고 공공시장 인도가 낮다 해서 어떤 가격? 이중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싼 쪽으로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이것만 그려주고요. 이제부터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오른쪽 설명이 쭉 나오죠. 오른쪽이요. 설명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봅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이동하니까 수요가 빠져나가. 수요가 빠져나가요. 사적 시장은 수요 감소. 자, 수요가 하락하면요. 감소가 되면 그만큼 임대료가 내려가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가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도 줄어들겠네. 어떤 시장? 사적 시장. 해서 사적 시장은 공급이 감소가 돼요. 공급 감소. 그러면 이제 유혈점은요. 사회 전체 공급은 어떻게 될까? 전체 공급입니다. 자, 전체 공급 한눈에 보이죠? 1000세대 지은 만큼 1000세대가 빠져나갔네. 합치니까 똔똔.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 똔똔. 즉 뭐지? 불변. 전체는 뭐?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묶어서 같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적 시장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 앞에서 내려갔던 인도료가 더 내려갑니까? 다시 올라갑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인도료가 상승한다. 여기까지 끝.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그대로 한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문 1번, 2번, 3번, 4번 하나만 싹 바꿔서 부르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어요. 공급은 뭐라고 했다? 장기 효과. 앞에 거는 뭐죠? 단기 효과가 되고요.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요 공급을 움직이고 장기. 그래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얘가 우리 책의 기억번, 니은번, 단기와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공공임대주택은, 자,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은 증가된다. 틀린 말이잖아요. 감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면서 한 개 더 추가합니다. 추가해요. 뭘 추가하느냐? 자, 그림 다시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게 되면요. 인도가 싸니까 사특성에서 인도가 싼 쪽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활발한 이동. 이때 이동한 옮기는 쪽이 있죠. 옮기는 쪽을 A라고 부르자. 옮기지 않고 이 시장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을 B라고 부르자. 자, 활발하게 이동한다. A. 옮기는 쪽이죠. A는요, 달리기 잘해요. 발빠르게 확 이동합니다. 달리기 잘해요. B는요, 미련스럽게 계속 남아있네. A, B 아시겠죠? 옮긴다, A. 남아있다, B다. 이때 단기에는 A하고 B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에는 A하고 B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따져보자 말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노트에 메모가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각각 A하고 B 입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먼저 그림 보세요. A는 얼른 옮겨왔다. 단기 옮겨왔죠. 왜 옮겼을까? 왜? 임대료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 A는요, 임대료가 싸니까 옮겨왔지. 그럼 기분 좋잖아요. 남아있는 B는요, B는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B는 수요가 감소하고 그만큼 임대료가 내려가네요. B도 임대료가 내려가네요. A도 좋고 B도 좋고 둘 다 좋네. 임대료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A, B 둘 다 모두 혜택을 봐요. A, B 둘 다 모두 임대료가 내려가는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장기로 볼까요? 장기. 자, 장기로 가게 되면 옮긴 A는요 5년 뒤다. 장기로 가게 되면 장기로 가도 여전히 임대료가 싸지.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A는 여전히 임대료가 싸다. 그럼 B를 볼까요? 남아있는 B는요. 남아있는 B는 단계는 이렇게 임대료가 내려가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임대료 상승하네요. 그래서 B는요. 장기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얘는 재미가 없네요. 나가래. B는 혜택을 못 봐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장기는 누구만 혜택을 본다? A만 혜택을 봐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계는요, 옮기는 A, 남아있는 B 둘 다 혜택을 보는데 장기를 보게 되면요, 옮기는 A만 혜택을 보더라. 여기까지 끝이고, 얘가 이제 기억번, 우리 책은요, 기억번 내용, 얘는요, 니은번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강의 노트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책을 보시면요, 책. 자, 우리 책은요, 오른쪽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동일 4번 있죠. 4번은요,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 동일 4번에다가 별표 하시고, 얘가요, 최근의 트렌드, 최근의 출제현들이요, 자꾸 여기서 묻고 자꾸 물어요. 최근 유행이라서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예. 따라서, 자,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 다음 페이지 포함해서 8가지. 얘가 최근에 계속 나왔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패턴이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요. 자, 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기억번, 영구임대주택, 첫자 영 동그라미. 니은번요, 국민임대주택, 첫자 국 동그라미. 자, 디귿번요, 행복주택, 첫자 행 동그라미. 네 번째요, 리얼번, 통합공공임대주택, 첫자 통 동그라미. 미음번요, 장기전세주택, 첫자 장 동그라미. 여섯 번째, 비읍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첫자 분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읒번과 이응번 묶어주세요. 첫째가 기죠. 그래서 각각 기 동그라미. 시읒번은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응번은요, 기존주택 매입이 아니고 전세 임대주택. 시읒번은 매입이고 이응번은 전세입니다. 첫자 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작년에요, 가을철에 통장을 하나 개설했거든요. 하나은행입니다. 그런데 피곤해요. 예, 웬만하면 통장 만들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가서 막 한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요즘 대포통장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깐깐한지 제한도 많이 받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장 만들었더니 당일날 이 송금 금액이 100만 원 초과가 안 돼요. 1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재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신규 통장 내기가 참 어렵구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은 안 그래요. 영국은 통장을 쉽게 만들어. 그래서 자, 영국은 통장이 쉬워요.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져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첫 자동화 했죠. 자, 영국행 나왔죠. 영국행. 다음에 통장은 자, 분기마다 만들어준대. 암기 끝났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하게 되면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영국행 통장 분기마다 만들어준대요. 자, 하나씩 봐요. 먼저 첫 번째, 영구 임대주택은 저쪽 끝에 보시면 50년 동그라미. 와, 길죠? 50년 또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숫자 몇 년? 50년. 50년 이상 영구적인 임대 목적이고요. 니은번 국민임대주택은요, 두 번째 줄 30년 동그라미. 30년. 30년 이상 임대입니다. 자, 그럼 50년이면 뭐? 영구. 30년이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50년, 30년. 다음에 행복주택은요, 첫 줄 끝에부터 밑줄 하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목적 밑줄. 젊은 층의 주거 안정입니다. 젊은 층은 뭐지? 행복주택. 그 다음에 리얼번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두 번째 줄 색칠 문장 밑줄 하세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 젊은 층이면 행복주택. 사회 취약계층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장기 전세주택은요. 장기 전세는 저줄 중간에 20년 동안 20년이면 장기 전세가 돼요. 비어번입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분양 전환한대. 그러니까 미천합니다. 일정 기간 임대하고 분양으로 바꿔주겠대요. 임대 후에 분양할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자, 두 가지죠. 기준주택을 매입한다. 매입. 이 형벌은요. 기준주택을 전세. 매입과 전세입니다. 제목 그대로 보세요. 시업번. 기준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저쪽 끝에 보시면요. 기준주택을 매입하여 자,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기준주택 매입 임대가 되고요. 이 형벌은요. 기준주택 전세. 전세 임대는요. 저쪽 끝에 보시면 기준주택을 임차해서 또 서민에게 전대차 다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8가지가 최근에 자주 나왔어요. 빠뜨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한 게 있다? 영국행 통장은 분기마다 만들어주더라. 영국행 통장 분기.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공공임대주택을 마치겠고요. 그러면 164페이지 보시면 네모 5번이 있죠. 분양주택정책에서 1번 분양가 상한제는요.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166페이지. 그리고 3번요. 선분양과 후분양은 어려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167페이지 제4절 조세정책인데 조세정책을 보기 전에 잠깐 강의 노트 보세요.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참고표.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 바로 몇 페이지? 95페이지. 자, 95페이지 펴봐 주세요. 95페이지입니다. 자, 95페이지를 폈습니까? 자, 95페이지 보니까 그래서 맨 밑에 3번에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 얘가요. 우리 시험은 10번 나왔어. 10번. 중요합니다. 항상 A급입니다. 중요하니까 얘는요. 95페이지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